예. 안녕하십니까. 동근 애국농장 김종국입니다. 오늘은 날씨가 몹시 따뜻해졌습니다. 어제까지는 전부 종일 영하로 이렇게 내렸는데 오늘은 오후 한 3시쯤 됐습니다만은 해가 쨍쨍해서 날씨가 옷옷을 벗어도 될 만큼 따뜻합니다. 이제는 이제 겨울 동안 마무리하지 못했던 이 복숭아 영농 준비에 지금 스타트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. 현재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벌하고 2벌의 전정을 하였는데,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이달 중순 이후에 3번째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. 자, 그리고 쭉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2월 달에 황소독, 또 황소독도 하고 섬유치원 약도 치고 이렇게 해서 균과 충을 없앨 수 있는 균과 충해를 이제 방지해야 됩니다. 그리고 겨울 동안 여러분들이 나무에 붙어서 서식하고 있던 그 균들과 충을 이제 황소독과 더불어서 섬유치원 살충제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몰다 이제 박멸할 수 있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잎이 나오고 꽃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. 이제 꽃눈이 나오기 직전에 한두 개쯤 필 때 이제 다시 살충제를 쳐야 됩니다. 치면서 이제 꽃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벌레들 또 균들, 이것을 이제 방별해야 되죠. 하려면은 꾸준하게 지금부터 출하기가 이 신비는 7월 중순 이전입니다. 그래서 7월 중순 이전까지는 부지런히 약을 쳐야 되는데, 약을 친다고 해서 요새는 전농약입니다만은 지난 몇 년 전만 해도 약이 상당히 독했죠. 지금은 전농약인데 마음 놓고 약을 쳐도 되는데, 너무 농도를 진하게 하면은 과일한테는 물론 해롭지만은 그걸 먹는 기호인들한테 해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농약을 칠 때는 기준치 이하로 해서 한 번 더 쳐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응애도 없애고, 그 다음에 냄새 많이 나는 벌레도 없애고, 특히 진딧물 박멸에 신경 써야 합니다. 꽃눈이 한참 나고 잎눈이 나오는데, 이런 진딧물은 이 색깔도 희지 않고 파랗습니다. 그리고 보호색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진딧물 박멸에 신경을 쓰는데, 이 진딧물 박멸은 일반 살충제를 쳐서는 되지 않습니다. 진딧물 전용 살충제를 쳐야 됩니다. 그러니까 농약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없앨 것인가, 이제 쭉 나무 한 나무 둘러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초벌하고 애벌 전정을 했는 나무입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간에 확 비있는데 중간에 너무 비도 안 되고, 여기 보면은 앞에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부분은 중간에 잘라줘야 됩니다. 이거는 아마 소통하는 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. 제가 이 전정을 할 때는 왜 중간에 저걸 비지 못했느냐 하면은, 그 당시만 해도 누런 잎이 많이 달려 있을 적음입니다. 11월 달 초니까 아무래도 요 사이는 잎 자체가 일찍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전정을 함으로 인해서 잎이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요 일부 저 앞쪽에는 제가 2벌 전정을 했습니다만, 여기서는 아직까지 2벌 전정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날이 따시면은 또 한나절 전동 가입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앞에 보이는 이곳은요, 지난번까지만 해도 배를 심어 놨던 곳입니다. 이 배를 심어 놨던 곳인데, 이 배가 너무나 흑성병이 심해서 도저히 이곳에서는 배를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나무를 베버리고 그 옆에 신비를 다시 식재를 했죠. 저 뒤에 보이는 나무는 나이가 10년 차 됐는데, 이게 아주 굵은 복숭인, 털복숭인 백도입니다. 그래서 이 백도는
맛도 좋고 아주 국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세 포기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. 다른 거는 전부 베버리고 장목 개체를 전부 했죠. 제 앞에 보이는 푸른 것은 퇴비입니다. 지금 퇴비를 겨울 삼동에 내지 못하고 이제 봄에 날씨면은 그 퇴비를 일부 한 포를 가지고 한 두 포기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화학비료는 일체 쓰지 않습니다. 여기에 화학비료를 써버리면요, 본래 이 땅이 논입니다. 논이라서 산성 토양 그 성분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규산질이라든지 석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뿌려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. 자, 앞으로 쭉 나가시면은 지금 전정을 그 두 번째 전정을 제 손길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되는 대로 빨리 하도록 하고, 요것은 지금 2년 차인데 아직까지 가지 눈이 어디까지인지 그 이제 그 결과지가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초보는 이렇게 했습니다. 하고 조금 더 있다가 두고 볼 양입니다. 원래 이제 완전히 수간을 그 골아줘야 됩니다. 골아줘야 되고, 앞에 보이는 이곳은 양숙입니다. 양수시설이 여기에 의해서 전 농장 1500평 농장 각 나무마다 스프링쿨러가 모두 달려 있습니다. 달려 있어서 스프링쿨러를 통해서 이 물이 전부 공급이 되는데, 앞에 보이는 저 흰 부분이 아직 손을 못 봤습니다만은 물을 퍼면 스프링쿨러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물이 퍼져 나가죠. 그래서 복숭나무는 물을 한참 많이 줘버리면은 물 그 빠짐,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식목이라서요, 물을 한참에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조금 그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죠. 이곳에도 그 황도란 털복숭을 심었더라 했었는데, 이 황도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장마가 곁들입니다. 그래서 도저히 출하하는데 문제가 있고, 또 그 기간이 그 짧은 기간인데 출하하는 과정에서 이 비가 내오니까 그 저장력이 떨어집니다. 그래 함으로 인해서 그 무름병도 일어나고 이래서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었고요. 요것은 이제 그 꽃사과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과입니다. 요 작은 그 주먹 탱자보다 조금 굵은 겁니다. 그 나무인데, 여기 한번 보시면요, 너대포기는 똑같은 시기에 심었는데 어떤 나무는 아주 수간 쪽에 수세가 강해 보이고, 저쪽 가해 한 포기는 수간이 아주 그 약합니다. 약하고 똑같이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한번 보세요. 이 나무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. 토질이 나쁜 것도 아니고 비료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은 퇴비를 소똥 퇴비를 그 부분적으로 허쳐놨습니다.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이것은 9년차입니다. 9년차 나무 수간이 아주 좋습니다. 그 수세도 강하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퇴비를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퇴비를 지금 주면 되지 않는다 하는데, 겨울 내내 땅속에서 뿌리 쪽에서 수분과 영양분이 저장되었다 올라가기 때문에, 올라갈 쯤에는 그 소똥 분말인 그 가축 분퇴비를 조금 흩어주는 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. 이 퇴비는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작년도 초에 이맘때 그 구입했던 것을 1년 먹혀서 사실상 발효가 좀 된 상태에서 얼마 전에 갖다 내놨습니다. 날 땄으면 바로 살포할 계획입니다. 여러분, 요건 아주 좀 적죠. 저쪽에도 좀 적은 편이고 이렇습니다. 그 신비가 있고, 요건 모두가 신비입니다. 신비고, 이쪽에는 일부 하코드하고 그 황살구를 심어줬어요. 이 황살구는 전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. 이 살구는 겨울에는 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봄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살구도 도장지처럼 많이 뻗었는데, 위에 결과지가 있습니다만은 도장지처럼 생긴 저 중간에도 꽃이 피면 과일이 전부 달립니다. 이건 살구는 일반
그 신비와는 좀 또 독창성이 있습니다. 좀 다른 점이 있죠.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비입니다. 신비인데 지금 전정이 1차 되고 2차 결과지를 한 번 더 점검한 후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. 저쪽에는 살구고,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호도나무입니다. 저희 집에 호도나무가 본래 큰 게 5포기가 있었는데 지금 2포기는 정리를 하고, 이 나무는 전정을 잘 하지 못합니다. 왜 그러냐면 늦가을에 전정을 하지 않으면 그 이듬해 겨울엔 전정하면 물이 나와서 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지금도 물이 나오고 이래서 일부 제가 전정을 밑부분 했는 부분에는 지금 그 수분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비닐로 동여매서 철사로 꽁꽁 묶어 놨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전정하는 시기는 나무에 따라 좀 틀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여기에도 보면은 신품 신비 속에 좀 섞여져 있습니다. 저쪽에는 포도를 재배하던 곳인데 저희들이 농장 정리를 하면서 포도는 뽑아내 버리고 지금은 일반 채소, 감자라든지 고구마, 배추, 무 같은 걸 재배하고 있고요. 여기는 온상으로 만드는 2개의 비닐 형식의 돔처럼 만들어 놓은 온상입니다. 저기는 큰 곳에는 농기계가 들어있고, 요 작은 곳에는 일반 봄철에 먹는 채소를 안에 심어서 까만 부분은 벗겨내고 햇빛을 따뜻하게 해서 봄 채소를 먹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바로 옆에 큰 길이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. 그리고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끝부분 산이 용성 최동극인 구룡산인데, 구룡산에서 저쪽 보이는 곳이 우백호 좌청령이다 이렇게 하는데, 그렇게 넓게 벌어진 그 중앙에 저희 농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용산, 이 앞에는 원래 그 바람이 많이 들어왔는데 공장이 들었었어요. 바람을 일단 차폐를 시켜주겠다는 점이 농사 지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죠. 그래서 원래도 병충해 관리 잘하고 비배 관리 잘하고 물 관리 잘하면 풍년 농사는 무난하지 않나,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열심히 그 농작물 관리를 하고 또 비배 관리, 병충해 방제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하는 것이죠. 여러분들도 이제 날씨가 조금 포근해졌으니까 모두 농장에 나가셔서 한번 그 과수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이 과수목들은요, 그 주인이 얼마나 자주 오느냐,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하고 과일도 굵어진다고 합니다. 제가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재배를 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듯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새롭게 영농을 시작하시는 귀농, 귀촌 농부 되시는 분은 각별히 그런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저기도 양수기가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벗겨져 있습니다. 요거는 집수정입니다. 저 위에, 요 바로 위에 이제 물이 내려오는 큰 도랑이 있는데 그 도랑에 물을 그대로 넣어서 일단 여기 한번 침수를 시키고 제가 여기 양수기를 통해서 물을 퍼올립니다. 여기서 농작물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농약 살포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물 공급을 여기에서 하는 게 원천이 될 수 있죠. 자,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. 올해 풍년 농사를 모두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